안녕하세요. 원샷 원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운용사 3급 2023년 공개이 서울스포츠 2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자료 입력이죠. 거래 입력입니다. 7번 12월 17일 매입처 지멘서 주의 외상매입금 중 1000만원을 약속엄 엄번호 아자 종이어밈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한글로 두 글자 놓는 것은 종이어음이고요. 엄번호가 숫자로만 된 것은 전자음입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이 내용은 외상매입금을 무엇으로 했다? 엄으로 지급한 거네요. 키워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입처네요. 매입처란 주로 상품을 구입하는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약속음이네요. 자, 약속음 번호가 아자로 출발했죠. 종이음임을 알 수 있고요. F3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외상매입금 플러스 어음 발행이죠. 음이 나오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4가지가 있습니다. 받을음, 지급음, 미수금, 미지급금인데요. 상품과 관련이 있으면서 음을 발행한 경우는 지급음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품과 관련이 없으면서 음을 발행하면 미지급금이 돼요. 그래서 음이 나오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4개 중에 1개라는 거 꼭 생각하셔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내용은 외상매입금 갚아주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발행했다? 음으로 발행했습니다. 따라서 외상매입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죠. 부채가 줄어들죠. 그래서 차변 또는 지급음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대변이 지급음 하셔도 좋습니다. 외상매입금과 그리고 지급음은 이렇게 꼭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출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죠. 12월 17일입니다. 차변 3번 외상매입금입니다. 251번 거래처는 지멘서죠. 금액은 10뿔뿔. 다음 대변 4번 지급음이죠. 252번 지멘 그리고 금액은 10뿔뿔. 자, 여기서 꼭 하셔야 되는 거 이렇게 음번호가 나오면 대부분 자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금 관리는 F3키를 이용합니다. 자, 요게 문제를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F3. 자, 밑에 아래쪽에 자금 관리가 나왔죠. 회색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내버려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번호입니다. 음번호는 꼭 먼저 F2키를 한번 눌러보시고요.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선택하고 없으면 선택하지 않습니다. 음번호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자 351 3512 6416 3512 6416 3512 6416 요거 있네요. 3512 6416이 있죠. 우리가 요거 해당됩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 종류 음이고요. 발행일 12월 17일 맞죠? 2021 방금 12월 17일 날 발행을 했고요. 만기일입니다. 24년 2월 17일입니다. 자, 만기일 요거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거 안 바꾸시면 안 돼요. 그대로 2024 12월 17일 입력해 주시고 지급은행은 기업은행 당좌 지급장소 기업은행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 하시고 입력이 끝나면 확인 차변 외상매입금 대변 지급음 확인 그리고 자금 관리가 된 거 확인됐고요.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12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회비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우리 요거 앞에서 한번 보셨는데요. 1강에서 상공회의소 회비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그랬죠. 중소기업 협회비, 대한상공회의소 회비 이런 것들은 범칙금 이런 것들은 다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는 거.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래서 출금전표로 입력해도 정답으로 입력됩니다. 자, 요게 차변, 대변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요. 자,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입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12월 23일. 자, 차변. 자, 저는
출금 전표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3번 입력, 4번 입력하셔도 되고요.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출금이라 그럽니다. 그럴 때는 1번이 출금이에요. 세금과 공과, 세금. 자, 세금과 공과가 여러 개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항상 똑같은 게 나오면 800번 때만 사용합니다. 세금과 공과 선택하시고요. 확인. 금액은 얼마? 40만원, 400불, 엔터, 끝. 자, 출금 한번 찍어 볼게요. 찍어 보시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차변은 40만원, 대변에 자동으로 현금되어 있죠? 현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3번 세금과 공과, 4번 현금, 이렇게 쭉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둘 다 정답으로 인정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그거예요. 9번 거래 입력 마지막이죠. 12월 28일 종업원 급여 200만원 중 소득세 등 15만원을 원천 징수하고 키워드입니다. 잔액은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이거 급여 지급하면서 내가 세금 성격의 것을 뗀 거네요. 자,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종업원 급여 지급입니다. 계정 과목은 급여가 아니라 종업원 급여를 한다는 거 체크하셔서 기억하시고요. 원천 징수가 나왔습니다. 예수금 또는 선납세금 둘 중에 하나라는 거. 보통예금 국민은행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원천징수 제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제도입니다. 자, 원천징수란 회사입니다. 회사가 소득자로부터 주로 근로자가 되겠죠. 세금, 소득세와 지방세를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2월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가 원천징수 제도가 됩니다. 자, 흐름을 한번 볼게요. 먼저 근로자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 시 원천 세금 성격의 것을 원천 징수하죠. 이때는 예수금이 됩니다. 예수금 해두었다가 언제 다음 달 10일 날 국세청에 납부해야 됩니다. 자, 세무서에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요. 이때 납부하는 것은 뭐가 되겠다? 내가 월급을 지급하면서 예수금을 뗐습니다. 이것을 예수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입니다. 자, 원천징수 제도 두 번째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는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예수금과 선납세금이 있습니다. 자, 이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금입니다. 예수님 제가 그려놨죠? 예수금입니다. 자, 예수금은 돈을 지급하면서 내가 세금 성격의 것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예수금이 되고요. 자, 선납세금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돈을 받으면서 세금 성격의 것을 강제로 떼인 금액, 이자 같은 것을 받으면서 이자 소득세 얼마 떼인 이 돈이 선납세금, 먼저 낸 세금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급여 지급하면서 내가 원천 징수했으니까 예수금이 되겠죠? 이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종업원 급여의 경우 계정 과목이 급여가 아닙니다. 종업원 급여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 특히 전산회계나 FAT, TAT 공부하신 분은 급여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KIFRS에서는 종업원 급여는 계정 과목 자체가 다릅니다. 종업원 급여로 한다라는 거. 자, 종업원 급여 얼마? 200만원. 우리가 원천 징수한 돈 얼마였습니까? 15만원. 그것이 뭐다? 돈을 주면서 내가 원천 징수했으니까 예수금. 잔액 185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죠. 그래서 대변이 보통예금이 되며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거 하나 있네요. 보통예금에는 국민은행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12월 28일입니다. 차변 3번. 자, 급여 한번 해볼게요. 급여. 자, 여기 보시면 급여 아래쪽이네요. 800번대만 사용한다 그랬죠. 800번대 급여가 있고요. 종업원 급여가 있죠. 이거 종업원 급여입니다. 이거 선택해 주셔야 돼요. 확인. 금액은 얼마? 2뿔뿔. 대변 4번. 예수금이죠. 예수.
그리고 예수 254번입니다. 예수금 금액은 얼마? 150불. 다음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국민은행 꼭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금액은 185만원 1850불. 엔터. 입력이 끝나면 날짜, 차변, 종업원 급여, 대변 예수금, 대변 보통예금에 국민은행 걸려있죠. 금액도 확인. 아무 이상 없네요. 자, 이름으로써 거래 입력은 마무리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결산입니다. 자, 기말 소모품 잔액은 120만원이다. 그러니까 소모품 남은 금액이 얼마다? 120만원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총계정원장 또는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소모품 계정과 소모품 비계정 과목 금액을 조회를 해야 됩니다. 이유는 지급 시점에서 소모품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와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의 결산 처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찾아볼게요.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요건 다 지워버릴게요. 이제 일반 연표에 입력하는 거는 없죠. 자, 전체 메뉴에서 총계정 원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에서 자, 계정 과목은 소모품으로 한번 해볼게요. 소모품 172번이죠. 172번 엔터. 자,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없다 그러네요. 예, 소모품 계정은 없고요. 소모품 B입니다. 830번인데 그냥 요거 계정 과목 외울 필요 없습니다. 소모품 B 830번이죠.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엔터. 자, 여기 나왔네요. 구입을 했습니다. 비용이 발생됐죠. 150만원. 자, 언제? 5월달에 소모품 B로 했습니다. 자, 상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따닥 했더니 5월 31일 날 구입을 했네요. 따닥. 자, 그랬더니 뭐 소모품 B 800번 되고요. 150만원치를 구입했고 현금으로 지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구입 시 무엇으로 처리했다? 소모품 B로 처리했음이 확인됩니다. 예, 지금은 소모품 B로 했습니다. 자, 소모품 처리 한번 볼게요. 소모품은 구입 시점에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달라요. 지금은 비용으로 처리했고요. 금액은 얼마? 150만원치 구입을 했습니다. 자, 먼저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볼게요.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는 사용액만큼 소모품이란 자산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소모품은 자산이에요. 줄어드니까 어디에? 대변이 소모품이 되고요. 금액은 없어진 금액이 됩니다. 자,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는 자, 남은 만큼입니다. 미사용액만큼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자산이 증가되어야 되니까 어느 변? 차변이 소모품이 되고요. 금액은 미사용금액, 남은 금액이 된다라는 거. 지금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요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소모품 관련 문제는 반드시는 좀 심하고요. 거의 8, 90% 이상은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구입 시 비용으로 150만원 구입했습니다. 기말 소모품 잔액이 120만원이 남았어요. 그럼 남은 만큼 소모품이 증가됩니다. 자, 그래서 미사용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차변이 소모품이 되고요. 금액은 미사용액. 자, 잔액이 얼마다? 120만원. 그래서 차변이 120만원 소모품. 상대 계정은 항상 소모품 B고 금액은 여기에 얼마? 120만원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요게 정답입니다. 제가 답안지를 확인을 했어요. 자, 정답지에는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오류입니다. 이는 소모품, 자산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비용으로 했을 때는 남은 만큼 자산이 증가됩니다. 자산이 증가되려면 차변이 되고요. 금액도 120만원이 된다는 거, 요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지에 오류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려요. 자, 이게 정답지가 정확하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조금씩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상공에서 직원분이나 누군가가 이거 정답지를 만드셨을 텐데 조금 이거 우리 수험생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가 공개되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텐데 조금만 더 앞으로 2024년도부터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입력하러 갈게요. 자,
우리 수동분계 결산은 일반전표 몇 월 며칠 무조건 12월 31일입니다. 차변 3번 소모품 얼마 금액은 120이죠. 100 2불. 대변 4번 소모품비입니다. 소모품비 얼마 1200불. 엔터. 자, 임대기 끝나면 날짜, 차변 소모품, 대변 소모품비 금액 120만원 문제없네요. 요거 정답지에 오류가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2번입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 공정가치를 640만원으로 평가하다. 첫 번째,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니까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거. 만약에 장기 투자의 목적이었으면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입니다.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정가치라는 것은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가격,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가격, 즉 시장가를 말합니다. 현재 팔면 640만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네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얼마 있는지 모르겠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총계정 원장 또는 합계단액 산표에서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금액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총계정 원장 좋네요. 자, 여기서 단기손익 엔터. 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죠. 회계 공부하신 분은 107번입니다. 단기 매매 정권과 같은 거예요. 계정 과목이 달라진 겁니다. 확인 엔터. 자, 여기 있네요. 전기 2월이 500만원, 그리고 올해 얼마치 샀다 600만원, 총 1100만원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4월달에 500만원치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다? 600만원이네요. 600만원. 그러니까 현재 장부가액은 얼마가 된다? 6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유 중인 주식 이게 얼마다? 600만원인데 지금 팔면은 640만원 받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600만원짜리인데 640만원 준답니다. 기분이 좋죠. 이익을 봤단 말입니까? 손해를 봤단 말입니까? 이익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 보면 평가이익, 실제로 팔아서 이익을 보면 처분이익이 됩니다. 자,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장부가액은 얼마였습니까? 장부가액은 600만원입니다. 지금 시장가는 얼마? 640만원입니다. 40만원 올랐죠? 그래서 자, 총계정 원장에서 장부가액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익을 봤으니까 대변이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자산 평가이익입니다. 처분 아니에요.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 보는 거 평가이익이라며 이것들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미실현 보유 손익, 보유 가지고 있으면서 손해와 이익을 봤다고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는 표현도 써요. 자, 아무튼 이익이니까 어디에 대변 금액은 얼마? 40만원. 상대 계정은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되겠죠. 예, 12월 31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연결해서 쭉 입력하면 돼요. 3번. 자,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금액은 얼마? 400불. 대변 4번. 단기 쳤습니다. 많이 나오죠? 잘 보셔야 돼요. 자, 평가이익 905번이 맞죠? 처분이익 아닙니다. 잘 보시고 해야 돼요. 평가 손실이고요. 처분 손실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905번입니다. 확인. 금액은 얼마? 40만원. 400불. 엔터. 자,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되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외화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 1% 대손충당금 보충법을 설정하다. 자, 매출채권이란 말은 외상매출금과 받을 엄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외상매출금과 받을 엄에 대해서 해줘라 이런 말이 되고요. 보충법이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방법이 보충법이 됩니다. 자, 이 하는 과정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미리 해 두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하게 될 텐데요. 이 방법이 너무 빠르면 이거 보시면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전체 메뉴에서 합계잔액 산표를 가야 됩니다. 자, 몇 월? 12월이죠? 엔터. 가면은 여기에 외상매출금이 있습니다. 자, 어떤 돈?
잔액입니다. 이 금액의 몇 퍼? 1퍼. 1%는 0.01입니다. 곱하면 우리가 필요한 대손 충당금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적어뒀습니다. 1%하면 136만 1,200원이 돼요. 요거가 되는데 요만큼이 필요한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손 충당금 잔액 20만원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130만원 정도 필요한데 20만원이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럼 빼야 돼요. 빼면 얼마? 20만원 빼면 약 110만원 정도 되겠죠. 이 금액만큼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111만 6,200원을 설정하면 돼요. 두 번째, 받을음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받을음 있네요. 8,700만원입니다. 곱하기 0.01입니다. 자, 봤더니 금액은 얼마? 87만원인데요. 필요한데 지금 아래쪽에 대손 충당금 가지고 있는 게 없죠? 없으니까 87만원 전액을 다 입력해야 됩니다. 설정해야 돼요. 자, 이거는 결산 자료에 입력합니다. 전체 메뉴에 보시면 결산 자료 입력 있죠? 눌러주시고 항상 1월부터 12월까지 해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외상 매출금 컨트롤 F 외상 나왔습니다. 확인도 하셔야 돼요. 외상 놓으면 외상에 보니까 대손 상각이라고 나와 있죠? 확인하시고 외상 매출금 이 금액을 얼마로 1161200 11 맞나? 11 맞네요. 1161200 엔터. 그리고 받을음은 870불이었죠?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올렸어. 금액을 입력했고요. 방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화면 우측 상단에 점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마지막에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요 점표 추가 버튼을 꼭 눌러야 되는데요. 지금 말고 이거 자동 결산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아직 남아있으니까 결산이. 자, 모든 비유동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자, 참고로 계상하단 말은 장부에 기록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유동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유동자산에는 유형자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형자산도 있습니다. 확인은 꼭 하셔야 돼요. 출발입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라고 있죠. 여기 있어요. 눌러주시고 자, 유형자산 총괄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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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산입니다. 지금 유형자산 세 가지가 있죠. 예, 요거 감가상각비 결산 자료에 입력해야 되고요. 무형자산도 비유동자산입니다. 여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없지만 지금은 없네요. 없어서 입력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꼭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비유동자산이 맞잖아요.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기도 단기 상각비 이 금액을 어디에 결산 자료에 입력하면 됩니다. 자, 먼저 건물부터 입력할게요. 건물은 얼마? 750만원. 이거 복사 붙여넣기 됩니다. 복붙 컨트롤 C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건물을 찾을게요. 컨트롤 F 건물 찾았습니다. 건물 관리비는 아니죠. 찾기 건물 찾았습니다. 찾고 나면 확인도 하셔야 돼요. 감가상각비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얼마? 컨트롤 V 해주면 되겠네요. 750만원. 그리고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있죠. 눌러주시고 두 번째 차량 운반구 333이네요. 컨트롤 C 결산 자료 입력해서 차량 운반구 바로 밑에 있네요. 컨트롤 V. 그리고 비품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비품은 얼마? 400만원이네요. 컨트롤 C 결산 자료 입력해서 비품 칸에 정확하게 컨트롤 V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다음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한다. 단 재고자산 평가는 선입선출법으로 한다. 예, 알겠습니다. 과정을 제가 이렇게 적어 두었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조금 길어 보이고 복잡해 글로 적어 놓으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자, 요 두 개는 핵심이 여기입니다. 물류 관리에 있고요. 이거 두 개를 처리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하고 이거 한번 하면 되는데요. 별거는 없어요. 자, 특히 자, 여기서 재고자산 수불부에서 자, 우측의 상단 기능 모음의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을 꼭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재고자산 수불부 가서 자, 엔터 여러 번 칩니다. 여기까지 크게 문제 없죠. 여기서 기능 모음입니다. 기능 모음에 평가 방법 나와 있습니다. 요거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초기값으로 평가 방법이 선입선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기값으로 선입선출법으로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확인. 그리고 마감하면 됩니다. 마감. 자, 마감은 항상 일괄 마감. 항상 일괄 마감. 그리고 확인. 마감. 일괄 마감. 확인. 예, 됐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전체 메뉴에서 재고자산 명세서입니다. 명세서에서 요거 12월이 되겠죠? 엔터, 엔터, 엔터 하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재고자산 금액입니다. 3,300만원.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C, 어디고, 어디에 결산자료 입력하셔서 기말 상품 재고액입니다. 위쪽에 가시면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죠? 이 칸에 찍고 컨트롤 V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 과정이 조금 길어 보였는데 제가 혹시 여러분들 너무 빠를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메모해 두었습니다. 요것도 이 화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 점표 추가. 이제 결산이 끝났거든요. 결산이 5문제입니다. 점표 추가. 예. 자, 완전히 결산이 끝이 났습니다. 자, 다 닫아버릴게요. 다 닫아버리고. 자, 정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회계에서 일반 연표. 결산은 몇 월 며칠이다? 12월 31일입니다. 자, 여기에 결차 결대. 이거 금액은 확인할 필요 없어요. 이것이 넘어와 있으면 자동 결산이 다 되었습니다. 역으로 말하게 되면은 이 결차 결대가 없으면 자동 결산이 안 됐단 말이에요. 0점입니다.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하고 나셔서 점표 추가 눌리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거 꼭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시험장에 가시면 우리가 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차합니다. 한 방에 세 문제 그냥 3, 4, 12점 몽땅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몽땅 날아가 버리면 조회 문제도 몇 개가 한두 개가 또 틀려요. 그러니까 꼭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별거는 아니지만 이게 또 중요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우리가 조회를 하는데요. 조회할 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타나요. 그때는 나타나게 하지 않으려면 반영만 하면 됩니다. 자, 결산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 메뉴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들어갔다 나오고, 재무상태표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면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더라도 정답에는 전혀 관계가 없긴 없습니다. 그래도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요거 그러니까 결산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 이게 한번 1번 들어갔다 나오고, 제조원가 명세서 2번 여기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3번 들어갔다 나오기가 아니죠. 잘못했습니다. 손익세죠. 손익계산서 요거 1번입니다. 1번 들어갔다 나오고요. 2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갔다가 나오고요. 3번 재무상태표 들어갔다가 나오기만 하면 에러 메시지는 조회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요거 에러가 나는지 났을 때 에러가 날 때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지금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주는 게 맞고, 에러 메시지가 안 나타나면 넘어가고,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외상매출금 발생액이네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발생됐단 말은 증가되었죠. 가장 적은 달은 몇 월인가? 첫 번째입니다. 외상매출금이네요. 이렇게 계정과목이 외상매출금 하나 딸랑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하는 게 좋아요. 물론 다른 데서 조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상매출금 발생이란 말은 외상매출금은 자산입니다. 자산이고 발생했으니까 증가한단 말입니다. 외상매출금 계정과목의 언어변 차변금액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달입니다. 금액이 가장 적은 월이에요. 자, 한번 조회해 볼게요. 자, 어디에서? 자, 총계정 원장입니다. 총계정 원장. 자, 계정과목은 뭐? 외상매출금입니다. 108번이죠. 108번. 엔터. 몇 월부터 몇 월입니까? 2월부터 4월까지. 자, 여기서 2월부터 4월까지. 차변금액이 맞다 그랬죠. 제일 작은 것은 4월이네요. 자, 월은 입력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4만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자, 이게 조회 결과값을 입력하는데요. 조회 결과값 입력하는 것은 지금 이 화면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입력을 못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 여긴가에 빨갛게
자, 조회 결과값 입력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콤마나 원이나 이런 글자 적으면 안 된다라고 문제지에 잘 나와 있죠. 다만 입력할 때 10만 원이었습니다. 입력하는데 이렇게 적었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콤마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붙습니다. 요즘 이게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거 무시하면 됩니다. 지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10만 원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근데 컴퓨터가 알아서 콤마를 붙인 겁니다. 그럼 이거는 무시하시고 10만 원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4만 적으셔야 돼요. 두 번째,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보통예금 인출액 끄집어내어서 쓴 금액입니다. 얼마인가? 자, 먼저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하나만 딸랑 나왔어요. 이런 것은 총계정 원장에서 찾으면 쉽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인출액입니다. 보통예금은 자산입니다. 끄집어내어서 쓰니까 자산이 감소되죠. 그러니까 대변 금액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짜 확인 잘 하시고요. 출발입니다. 자, 이것도 총계정 원장에서 줘야겠습니다. 보통예금이네요. 103번이죠. 103번. 물론 코드를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서 물음표 눌러서 뭐 보통이라 치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었고요. 자, 다음 몇 월부터 몇 월? 3월부터 7월입니다. 자, 3월부터 7월은 여기고요. 인출금액은 대변금액이죠. 이 금액을 계산기로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더해 보시면 7,990만 원이 됩니다. 이건 계산기로 그냥 더해 주시면 됩니다. 뭐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계산기로 더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물론 다른 데서 또 찾을 수도 있어요. 저는 총계정 원장이 편해서 여기서 찾았습니다. 3번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그라미 주의 외상매출금 발생액은 얼마인가? 첫 번째, 이렇게 회사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 회사 이름이 나오면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면 가장 빠르게 검색 가능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외상매출금 발생액입니다.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죠. 발생했으니까 증가했습니다. 차변금액을 보셔야 된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차변인지 대변인지는 증가했다, 감소했다, 발생했다, 소멸했다, 그걸 따지는 거예요. 즉 거래의 판료수를 적용시켜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거래처 원장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거래처 원장 뚜두두두두두 여기 있네요. 거래처 원장. 자, 다음 4월부터 10월이네요. 04월 01일부터 10월 31일이죠. 31일. 계정 과목은 무엇입니까? 외상매출금 108번입니다. 거래처 분류는 없고요. 자, 거래처는 동그라미입니다. 물음표 눌러서 동그라미 해고요. 2002네요. 코드 번호 치는 게 빠르죠. 엔터. 자, 됐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뭡니까? 발생액을 물어봤습니다. 어느 금액을 말한다? 차변 금액을 말한다 그랬죠. 자, 발생했으니까 5,056만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5,056만원.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5056000으로 내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이렇게 콤마 붙는 것은 어떻게 해라더라? 무시해라. 이게 정답인 겁니다. 요즘 이렇게 된다 그래요. 혹시나 당황하거나 긴장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 늦게 치시는 분은 이런 것도 유리한 점도 있죠? 있습니다. 다음 4번. 자, 7월 31일 현재 미지급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하나만 딸랑 나왔네요. 그러니까 총계정 원장에서 줘야겠습니다. 다음 7월 31일 현재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에서. 자, 요거 총계정 원장에서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뭐 미지급금이죠. 253번. 자, 미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미지. 자, 253번. 이렇게 엔터. 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언제 7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달이네요.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7월달이 되겠고, 자, 잔액은 얼마가 됩니까? 잔액은 550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7월달 현재 잔액은 얼마가 된다? 550만원. 위에 보면 잔액이라고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9월 30일 현재
보유 중인 산악형의 재고 수량은 몇 개인가? 자, 산악형입니다. 상품의 품목 이름이에요. 산악형의 재고 수량입니다. 그러면 재고자산이 나온 거, 재고자산 수불부에서 조회하셔야 됩니다. 요거 찾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네요. 재고자산 수불부가 뭐냐면 우리 상품이 들어오고 나간 거,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이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류관리에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물류관리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면 재고자산 수불부라고 나와있죠. 재고자산 수불부가 하는 역할이 뭐다? 재고자산 입고 출고되는 장부입니다. 남아있는 거 몇 개 남았는가? 여기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기간은 9월 30일이니까 1월 01일부터 7월이죠. 9월이네요. 09월 30일. 품목 코드네요. 자, 산악형입니다. 산악형 눌러주시고 산악형 찍어주면 되겠네요. 확인. 400입니다. 4002. 자, 요거는 왼쪽 보고 있습니다. 엔터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것은 자, 산악형 재고 수량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단기 입고 단기 출고 수량 요만큼 입고됐고요. 요만큼 팔았단 말이죠. 출고 요만큼 구입했고 매입했고 요만큼 매출했습니다. 자, 단기 재고 수량 나와있죠. 남아있는 것은 몇 개다? 9월 25일 날 195개입니다. 따라서 195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죠. 6번, 7번 남았네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KIFRS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 기능별에 표시되는 기타 수익은 얼마나?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문제인 경우는 조회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데요. 일반 전표나 아니면 결산 이게 틀려버리면 이 결과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틀린 거로 채점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회계 있죠? 회계 보시면 여기에 KIFRS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 이거 선택해 주시고요. 자, 몇 월입니까? 12월이죠? 12월. 자, 읽고 있네요. 됐고요. 여기서 우리가 찾는 것은 기타 수익입니다. 컨트롤 F를 하시면 돼요. 컨트롤 F 기타. 자, 됐네요. 기타 수익 나왔고요. 자, 단기 올해 거 이게 정답입니다. 정기예요. 작년 겁니다. 기타 수익은 얼마다? 66만원. 아무 문제 없네요. 네, 됐습니다. 조회에서 에러가 안 나네요. 에러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다음. 자, 12월 31일. 자, KIFRS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유동부채는 얼마? 유동부채 찾는 거네요. 12월 31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빠져나오고요. 이런 거는 자, 조회값만 나중에 입력하면 됩니다.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몇 월? 12월이죠. 보세요. 이렇게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납니다. 이거 우리 아까 전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 이거 하지 않더라도 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래도 찜찜하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된다더라? 자, 손익계산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갔다 나오고 재무상태표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산 마치고 나서 조회하기 전에는 이거 한 번씩 들어가 주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한번 들어갔다가 12월 그 다음 나오면 돼요. 끝. 그 다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예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X 끝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들어갑니다. 12월 자, 반영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반영이 됩니다. 자료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재무상태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2월 아무 메시지 나타나지 않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전에 보신 적 있죠? 그거 순서대로 하는 거 이거예요. 근데 오류가 나더라도 정답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뭐 유동부채 찾는 거네요. 컨트롤 F 뭐 유동부채 이렇게 하면 쉽게 찾아집니다. 찾아졌네요. 자, 요거는 정기니까 아닙니다. 단기가 되고요. 유동부채는 118910불 118910불 118910불. 자, 제가 답은 적어두었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름으로써 우리 운용사 3급 2023년 거 공개2 서울스포츠 모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세요.